중요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예산 1,00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금 다 아시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짜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나오는 지원금마저도 지금 50%는 지금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지원될지 알아봤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꼭 영상 보시고 미리 체크해 주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해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소연이 있어요. 요즘에요, 이런 댓글을 많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신청한 지 아예 2달이 지났는데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책 말만 하고 한전에 떠넘기만 하고 한전은 발 빼는 분위기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다들 받으신 건가요? 저만 아직 검토 중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토 중이라 뜨죠? 아니에요, 여정가족님. 예, 이름이 안 나와서 이름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반 이상이 지금 못 받았어요. 거의 반이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반인 검토 중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원인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주먹구구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 소상공인들 분통 터진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요. 자, 먼저 그 전기요금이 뭐예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중기부가요, 지난 2월에 그 서민들 에너지 비용 부담 줄이겠다고 하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금 발표했고요. 이게 왜 영세냐고 따졌더니 2월 15일 기준으로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와, 요것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말 많았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야, 연매출 3천만 원 이하면 진짜 뭐 세금 내고 월세 내고 이러면 진짜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대상자는 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6월 말일까지입니다. 6월 말일까지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고, 자, 위에 영상, 여기 위에 영상, 여기 위에 가보시면 자,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지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원 대상인지를 이 국세청과 한전에서 확인한 뒤에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깎아서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방식으로 받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자, 중개부는요, 애초 온라인 신청 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밝혔습니다. 공문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지 석 달이 넘도록 지급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는, 그게 뭐예요? 검토 중 이렇게 뜨는 거죠. 실제 5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57만 명인데 신청 인원이요.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급이 확정된 경우는 54%, 나머지 45%는 거의 절반이에요. 여전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심사 중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이 온 거예요. 나만 빼고 다 받으셨나요? 전 아직도 심사 중이던데. 또 한 분은 오죽 답답하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자, 원인은요 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심사가 길어졌대요. 관련 기관 사이에 정책 협조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3천만 원 확인해야죠. 이거 뭐야? 국세청에서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한전 계약자인지 그거 한전에서 하죠. 이게 서로 안 되는 거야. 심사가 오래 걸리는 거야. 정보 관계자는요, 국세청, 한전 등 관계기관의 폐업 여부, 그쵸? 폐업 여부, 폐업자는 안 되잖아요. 여부나 연매출 자격 3천만 원, 사업장년 전기요금 이거 한전.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두세 달 심사가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처음부터 이건 잘못 설계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어요.
자, 국회는요 지난해 12월에 전기요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요 126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20만 원씩 해서 총 2,520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126만 명은요 휴폐업 다 포함한 겁니다. 대상자 휴폐업 대상자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이걸 뺐었어야 돼요. 뺐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한 거야. 21일 기준 신청자 57만 명. 그러니까 전체의 45%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정부는 신청 기한을 그래서 4월 원래가 이게 5월 초까지 끝나는 거였거든요 신청이. 그래서 6월 말까지 연장한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6월 말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신청을 6월 말까지 받겠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 뭔가 예산이 그러니까 남은 거죠. 예산이 남았을 거다 그랬잖아요. 역시나 잘못된 거지. 예산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써야 되니까 6월 말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려스러운 게 6월 말까지 받으면 그러면 지급이 나오는 게 더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싹 받아놓고 거기서 이제 빨리 출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6월 말까지 받으면 그만큼 더 길어지잖아요 사실. 우려스러웠는데 역시나 우려한 대상이 됐죠. 정부는 뒤늦게 사업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실제로는 약 76만 명에서 82만 명, 전체 한 60에서 65%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시면 자 126만 명이에요. 지금 예산 짠 거는 126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봤더니 실제로는 최대 한 82만 명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아무리 다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야? 예산이 남는 거겠죠 일단. 한 예산이 1,000억 원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정부가 지급 대상 연매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더 높여서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1,000억 원 남았죠. 그죠? 예산을 얼마 받아놨어? 2,520억 원 받아놓은 거야 예산을 편성을. 근데 대상자가 126만 명으로 생각했는데 아차 잘못 책정했네. 막상 따져보니 최대 8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갭 차이만큼 예산이 남겠죠? 그게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잖아 1,000억 원을. 그래서 이 기준 3천만 원은 이 기준을 더 높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연매출 4천만 원, 연매출 5천만 원 이렇게. 그럼 대상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못 받은 거야. 그 결론은 뭐야?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했는데 아직 검토 중이야? 그거 정상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예, 불안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느라고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탈락된 게 아니라 아직은 더 기다리셔야 된다. 속 터지죠 진짜.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반 정도 45%는 뭐래요?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만 그렇지 않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 이게 전기요금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난 3천만 원보다 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대상자를 늘려준다 그러면 이 기준을 늘려주겠죠. 그러면 아예 그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언제 나올지 이거는 6월 말 끝나봐야 알겠죠. 6월 달까지 접수니까 제가 봤을 땐 6월 달까지 다 접수 받아보고 아마 대상자가 더 늘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뭘 생각하느냐. 자, 예산 1,000억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 대상자 확대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는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말고 대출보증 재원으로, 그러니까 1,000억 원 재원이 아니라 이건 집축 지원이고, 보통 이제 대출보증 지원한다고 하면 곱하기 10하거든요. 그럼 1,000억 원이면 뭐야? 1조 원 정도의 재원이 생기는 거예요. 보증 지원으로 쓰는 거니까 1,000억 원을. 그럼 1조 원 정도 대출을 해줄지, 아니면 소상공인 무이자 직접 대출,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서 직대로 이 1,000억 원을 활용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대로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손실보상 소급적인 재원기금. 이거는 턱없이 부족해요. 1,000억 원은 사실상 소급 적용하려고 그러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했을 때가 13조 원, 14조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원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런 예산, 이런 남는 예산, 이런 불용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불용 예산을 쌓아두는 거지. 쌓아둬서 나중에 이제는
소급 적용 재원으로 쓰는 거죠. 자,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억 원의 활용도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예, 이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죠. 여러분은 이거는 팩트잖아요. 정부가 지금 이 1,000억 원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의견 아니 어차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남은 거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만 잠깐 남아 계시죠. 자, 정보는 여기까지고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지금 오늘 따끈따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제 남아 계시고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출연했던 뉴스였습니다. SBS 뉴스 브리핑. 그래서 지난번에도 출연했지만은 뭐 SBS 오뉴스도 출연하고요. 그래요. 근데 어차피 뉴스다 보니까 고정 패널 이런 거 없어요. 뉴스는 그냥 편하게 가서 주제 맞을 때마다 가서 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유전, 가스, 석유 아시죠? 영일만 해역에 이 가장 뜨거운 감자죠 사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는 오늘 또 SBS 가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참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피드백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슈 되게 뜨겁죠. 지금 이게 되게 뜨겁거든요. 뭐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제가 방송에서는 질문이 그런 질문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정치 평론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정치 평론 아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관점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다른 질문을 준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이거에 석유, 가스에 그냥 휙 갔어. 그 전에는 의대 문제 때문에 관심이 이쪽으로 쑥 쏠렸다가 지금은 또 석유 쪽으로 훅 갔어. 지금이 딱 6월이요. 소상공인 챙겨야 되는 달이거든요. 그 6월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는 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 연도 1, 2, 3, 4, 5, 6, 7, 8, 12월까지 소상공인이 중심이 돼야 돼요. 왜? 지금 무너지기 일복 직전이잖아요. 근데 아젠다가 이 의제가 자꾸 딴 데로 가요. 이번 연도 초는 의대였죠. 지금은 또 가스, 석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난 얘기할 때마다 도대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말할 때마다. 그래서 저 누군가가 앵커가 물어봤으면 나한테 다른 혹시나 걱정거리가 없을까 물어봤으면 진짜 팍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물어봐. 그런 걸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것만 물어보겠죠. 이제는 석유에 대한 값어치라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또 방송생활하고 강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함께합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함께해요. 그 말씀 매번 드리죠 제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늘 저는 여의도 정보맨 채널이 원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널이 아닌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런 채널이 아니었는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뭘 얘기해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 끝까지 얘기해요. 저는 끝까지 갑니다. 예,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요. 그리고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소급 적용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는 대상자도 아니고요. 소급 적용. 제가 자영업은 아니니까. 저는 소급 적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급 적용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 아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 사람이 해야 되고 또한 그래도 방송에 나오고 그래도 제가 잘난 사람이라서 저는 진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좋게 보셔서 우리 여정 가족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좋게 보셔서 그냥
제 능력 이상으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방송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힘내시란 얘기예요. 어려워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적 그 데이터를 봐도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실까봐, 더 마음이 안 좋으실까봐 제가 말씀만 안 드렸을 뿐입니다. 진짜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환경이. 그래서 제가 막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상황이 너무 진짜 안 좋거든요. 폐업률도 너무 높고 무엇보다 지금 연체율이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에서 치솟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 회생 건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 중이신 분도 있을 건데 아니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진짜 많습니다. 지금 거의 회생 파산 쪽이 대부분이 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세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라도 여러분께 힘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의 목소리,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함께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힘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금리 떨어집니다. 금리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0월. 빠르면 10월입니다. 그러면 돈이 이제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버티시고, 그다음에 6월에 분명히 중기부에서 약속을 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내놓겠다고. 진짜 제가 좀 실망한 것도 많아요, 솔직히. 되게 그 중기부 쪽에다가 실망하는 부분도 많고, 아무튼 제가 말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죠. 과연 그 6월 달에 내놓기로 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뭐 이렇게 방송 고정 방송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 여러분 와주셔갖고요, 그 생방 라이브 생방 사수 이렇게 시간 되실 분들 요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나 아니면 TV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게 MBC, KBS, SBS 이렇게 지상파 3사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정 방송도 많고, 그래서 물론 저야 뭐 방송인은 아닌데 그래도 갈 때마다 제가 여정 대표로서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갑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도 또 함께 해주세요, 저랑 같이. 그래서 내일은 참 우리 KBS 정관용 교수님 시사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또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1시에 있습니다. 2부를 제가 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또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짓게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예고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시니어 천사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기만 하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기만 하고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이제는 시니어에 대한 정보는요, 우리 시니어에 대한 정보는 이제 시니어 천사라는 채널에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에 대한 뭐 고민들, 건강, 그 다음에 정치부터 시작해서 시니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제 시니어 천사라는 채널에 올라가니까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좀 뺐어요. 7월부터는 스케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또 다양한 의견 받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또 출연 나는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정보맨도요, 여러분 출연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저한테. 저희 여정님 저 이거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저는 여의도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고 멀리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줌 아니면은 뭐 화상 채팅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로 또
간단하게 인터뷰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늘 소통하는 우리 여의도 정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